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기말 대비 중경고 1학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순서는 먼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해보겠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 대비해서 어떻게 등급업을 시킬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중경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말을 보면은 뭐 맨날 나오는 얘기죠. 시간이 모자랐어요. 근데 실제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중경고가 이제 시간도 50분밖에 안 되고 문항수는 24문제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높이는 대신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초반부터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물론 다 풀고 검사를 한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은 꽤 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실수가 많았어요. 역시 당연한 얘기죠. 이제 시간 모자라고 문제 많다 보니까 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늘 있는 얘기지만 특히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계산 실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참 쉬웠는데,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저희들 뭐 교재에서 적중을 많이 했는데 뭐 적중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빠짐없이 연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문제 난이도가 좀 평이했기 때문에 뭐 적중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을 날린 것 같다. 역시 시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답안지 형식이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OMR 카드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칸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말 대비할 때 좀 충분히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넣은 건데 저희가 만드는 자료들은 이렇게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제 중간고 1학기 중간고사 문항별 분석을 보시면은 뭐 내용은 뭐 어머니들께서 보셨을 때 또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교재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뭐 여기 써 있는 게 뭐 거짓말로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유사한 문항들만 적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항부터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정 문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교재 적중률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문항별 분석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5번부터 보겠는데요. 5번은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5번 문제인데 상당히 좀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연습했었던 핵심용 워크북이랑 뭐 기출형 분석에서 나왔던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가나다 형식으로 주어지니까 학생들이 다른 문제처럼 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 문제도 굉장히 당황을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번 볼 거는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나마 이제 중경고 문제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저희 이제 핵심용 워크북 152번을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완전히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조건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결국에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저희들이 오답을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0%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시험에서도 분명히 풀었겠지만, 만약에 못 푼 학생들이 오답을 제대로 했더라면 거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오답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서술형 4번인데, 서술형 4번은 사실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정수일 때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원래 문제는 실수일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마 문제가 원래 정수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다가 실수라는 표현으로 실수로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은 오히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풀었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개의 순서상의 이런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을 풀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다 보니까 이제 요 문항은 좀 상위권 학생들만 풀었고, 이제 중위권 정도 학생들은 사실 이 문항을 접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자체를 풀어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수라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서술형 답안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주셨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한 이후의 일이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좀 그 전체 컷이라든가 이런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출 서답형 2번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보시면 거의 완전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도 좀 계산이 복잡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은 또 여기서 또 계산 실수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린 학생들도 또 있고, 이제 그랬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의 어떤 그 문제를 저희가 봤을 때 특이사항으로 보겠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먼저 이제 수학 상하가 아무래도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문항 및 배점이 어떻게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문항 및 배점이 수업 시간의 배치와 거의 비례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가 24문항인데, 이제 수학 상에서는 이제 18문항, 그리고 수학 하에서 6문항. 실제 학교 수업이 3시간, 1시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맞췄고, 배점도 거의 같이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75.5점하고 69.5점, 29.5점, 24.5점이니까 거의 이제 문항수가 동일하죠. 배점이나 이런 게 동일하죠, 거의.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수학하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상에서 전부가 출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수학상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어떤 그 커리큘럼을 방학한 이후에 개학한 이후에 다른 학교와 좀 다르게 틀었기 때문에, 이제 수학하 파트는 학생들이 좀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수학하는 좀 쉽게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이게 이제 기말고사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말고사는 집합단원과는 다르게 명제 파트는 좀 단원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습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부족하고 많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래도 50분에 24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2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좀 시간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학생들이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실수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메이크업 해야 되는지가 이제 기말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문제는 결국 평이했죠. 결국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다. 얼만큼 실수하지 않고 멘탈 나가지 않고 얼만큼 제한된 시간 내에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느냐가 결국에 이제 시험의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총평은 특이한 진도였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진도가. 하지만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는 중간고사의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죠,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근데 이제 집합은 다행히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이한 진도지만. 하지만 짧은 시간 많은 문제, 복잡한 계산이 있었고, 결국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련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오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고 많은 문제풀이와 테스트를 통해서 성취도를 점검한다면 이제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 실력을 떠나서 좀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등급업 전략을 같이 먼저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기말고사 대비 전략은 저희들은 좀 기말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희 학원은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많은 문제 풀리고 시험 많이 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기말고사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원의 어떤 힘이 좀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기본 개념과 핵심력을 빠르게 이해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이제
시험을 많이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오타가 났는데 도형 파트가 아니라 앞에 이제 대수 파트 부분에 대해서 소화도를 특히 높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학습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이제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많은 범위가 주어지는데 좀 그 학생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까먹은 상태죠,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또 유형에 대한 정리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크북하고 셔플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온매스 교재를 통해서 좀 난이도 높은 유형까지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내신 및 모의고사 기출까지 보게 되는데, 뭐 3번까지 힘을 줘서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 2번, 특히 1번에 집중해서 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대수 파트를 잠깐 보시면은, 대수 파트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의 확장이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쉬운데 되게 고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도 많기도 한데 유형 자체가 엄청 많아서 일단 유형 정리를 빡세게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로 다지기를 해야지,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자체가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실수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유형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숙달도 높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실수 없이 풀게 하느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고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중경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기말고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게 또 학원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명제 파트인데, 이제 수학 합 파트죠. 근데 명제 파트는 중학교 때 학생들이 한번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그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개념과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원이고 집합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집합의 내용이 그대로 또 기말고사 명제 파트의 공부에 그대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특히 중간고사 때 집합이 약했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기본 유형 반복을 해서 개념 문제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좀 쉽게 난이도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한데 만만치 않은 단원이에요. 단원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절대부등식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뭐 대충 뭐 교과서 위주로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제 낭패를 볼 확률이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업 전략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보시면, 저희들 일단 워크북을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워크북을 두 가지 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때 썼던 건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단디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디는 뭐냐면 이제 워크북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 문항들을 쭉 깔아놓은 건 아니고 얘도 충분히 중요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보다는 좀 더 쉬운 유형들을 더 많이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이 두 권으로 구성이 돼서 중경고 그 진도에 맞춰서 중경고만의 워크북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의 구분 없이 기본 유형부터 필수 고난도 문항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셔플 테스트인데요. 셔플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센 셔플하고 고쟁이 셔플이 있는데 이제 센 셔플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센 문제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센 문제들이 그냥 저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단원도 있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유형도 써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들을 시험지 형식으로 수문제를 묶어 놓으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만큼 학생들이 센에 있는 유형들은 100%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얼만큼 100%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성취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센에 있는 문제들을 20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건 이제 작년에 그 용산고 어떤 학생이 사용한 건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벌써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틀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뭐 되게 무시하는 센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성취도 점검을 하면 이제 암기를 통해서 얼만큼 빠른 해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탁 나오면 센에 있는 유형들은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유형을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 때 고민해서 맞춘 문제는 실제로 틀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문제지를 풀 때는 뭐 그냥 한번 대충 풀어보기, 대충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대충 풀기도 하고, 아니면 좀 고민을 해서 풀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힌트를 얻어 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맞춘 게 학생이 온전히 맞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 유형에 대해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즉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가 시험지에 등장을 했을 때 정확한 풀이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셔플 테스트고, 이게 기말고사 준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학원은 뭐 많은 시험을 보는 걸로 좀 유명한데요. 이제 이것들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봤던 시험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막 학교별로 이렇게 시험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꼭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꼭풀 모의고사를 보고,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꼭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유사 문항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거의 유사한 유형을 만들어 다시 한번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비슷한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의 실력으로 맞췄는지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유형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시험에서 어떤 일정 난이도 이하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풀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는 꼭풀 모의고사죠. 그래서 꼭풀 모의고사는 뭐 저희들이 학교별 시험지랑 똑같이 해서 마치 실제 시험처럼 보는 걸 말하는데, 그리고 단순히 꼭풀 출제를 할 때의 목표는 무조건 학교에 정확히 맞춘다라는 개념보다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특히 예상 등급과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학생이 어디가 약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 꼭풀 시험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수학 상과 하의 그 비율이나 그 문제 배치도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이제 기말고사 때는 만들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등급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 학습 컨설팅인데요. 아무래도 기말고사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학습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5월하고 6월 이어서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학습 계획 상담 및 이제 등급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이건 중견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함께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렇게 저희들이 학생들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시간 배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학원 숙제를 언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시간 이상의 상담을 거쳐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들을 개개인별로 선생님들이 따로 관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관리를 같이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과 같이 노력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하다가 학생들이 안 하면 저희들이 다른 학생들 신경 쓰다가 좀 신경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좀 어머니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소외될 수 있고 소외된 느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들의 신청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기말고사 대비 때까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경고등학교 1학년 중간 분석과 이제 기말 대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고사가 상당히 어찌 보면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점수가 덜 나와서 속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저희들도 물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은데, 기말고사 때는 좀 학생들을 좀 더 연습시키고 좀 더 굴려서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높은 성취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